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URL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RL 라우팅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다 봤어. 예,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자, URL과 라우팅 테이블 어떤 겁니까? 요렇게 하면 요거는 뭐냐면 플라스크한테 APP한테 플라스크한테 라우팅 테이블 만들어줘. 그리고 요런 URL이 오면 홈 함수 불러도록 바로 요 항목을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해줘. 이런 거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요청을 한번 우리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죠. 소스 코드 눈에 익어야 됩니다. 임포트 했지. 플라스크 모듈에서 내가 지금 대문자 플라스크로 된 이 클래스만 쓸 거야. 예?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줘. 상상을 하십시오. 앞에 그림을 app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 app 객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렇게 생긴 URL이 날라오면 두 기태를 실행해. 요렇게 생긴 URL이나 JMD가 날라오면 두 JMD를 실행해. 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함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뭘 합니까? 만약에 네임이 메인이면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실행시켰다면 app한테 run 해라. 뭐 하는 거죠? 무한 루프를 돌면서 8080 포트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URL이 날라오면 그 URL이 여기에 해당하면 얘를 부르고 여기에 해당하면 얘를 불러서 이걸 반복적으로 루프 돌면서 실행을 시켜서 브라우저로 리턴하는 걸 해줘라는 그런 코드로 이제 읽히기 시작해야 되고 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과를 볼까요? 자, 아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URL이 기태로 넘으니까 hello 기태, JMD로 넘으니까 hello JMD 요렇게 찍히도록 해줘. 그런 얘기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번 다시 얘를 한번 컨트롤 C 아까 그 죽이고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i 6-py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소스 코드를 좀 긁어 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쳐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제 이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잠깐 내려놓고 요게 I insert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쫙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라우트 두 기태 두 JMD 다 보이죠. escape 치고 저장하고 파이썬하고 6-2.py 하고 실행을 합니다. 쭉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8080 포트에서 어떤 접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돌려볼까요? 브라우저에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슬래시 요렇게 치면 엔터 쳐볼까요? hello 기태 뭐가 돌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 JMD 이렇게 엔터 치니까 hello JMD라고 돌았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JMD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가 다루고 했다 치다 그러니까 이런 URL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컨트롤 C를 치고 다시 들어가서 한번 VI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게 6-2.py였죠. 이런 걸 만들었었죠. 기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 hello 기태 대신에 제가 hello 한글로 여기 xxxxx 다 지워버리고 I 하고 한글 전환하고 기태 황기태라고 하죠. 황기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저장하고 또 그냥 또 다른 것도 해보죠. 제가 여기 가서 라우팅 하나 둘 세 줄이죠. 3yy 쳤습니다. 3yy 쳤습니다. 이 앙크를 시키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P를 칩니다. P, paste P, 붙여넣기 했습니다. escape 치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한 줄 띄기 O 칩니다. O 쳤습니다. escape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태 대신에 뭘 할까요? 뭘 해볼까요? 지금 자 X 한글로 X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뭐로 접속을 해볼까요?
friend, F-R-I-E-N-D, friend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friends로 적석을 하면 hello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로 할까요? 친구들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슬래시가 제가 잘못해서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만약 했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느낌표 P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를 반복하죠? 이렇게 파이썬 이게 뭘까요? 뭔가 지금 제가 오류를 했네요. do get 함수 이름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예, 급하게 하느라고. 여기 보니까 얘도 do get고 그죠? 얘도 do get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함수가 같은 이름의 함수가 이렇게 안 되겠죠.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do get 대신에 do friends 여기다 I-F-R-I-E-N-D friends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escape 치고 WQ 했습니다. 다시 P 돌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태 KITA 치니까 헬로 황기태 나왔습니다. 그죠? 요렇게 접속을 해왔어.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해줬어. 이번에는 쳐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not found 이런 URL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아까 집어넣었던 게 뭐죠? friends 했습니다. F-R-I-E-N friends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hello 친구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URL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 유저가 URL을 쳤을 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웹서버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죠. 컨트롤 C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했습니다. 자, 한번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URL이 이렇게 쓴 URL과 이 끝에 슬래시가 있는 URL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두었다 이러면 이런 URL이 오면 홈을 호출하세요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하도록 했을 때 만약에 브라우저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홈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요렇게 입력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URL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플라스크가. 요런 URL이 비교해 보니까 그런 그 라우팅 테이블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이게 바로 오류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웹서버를 만들어 두었다. 웹서버에서 요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 두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렇게 URL을 입력했다 그러면 요 부분이 URL입니다. 브라우저에서. 그죠? 보니까 딱 맞죠? 그래서 홈이 호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요렇게 호출했다고 칩시다. 그 딱 보니까 브라우저가 요렇게 요청하니까 플라스크 서버에서 요만큼을 받아가지고 URL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라우팅 테이블에는 슬래시가 하나 닫힌 게 있었어요. 닫힌 게 있어서 브라우저가 그 서버가 뭐라고 하느냐면 308이라는 569 응답 코드를 보냅니다. 서버가 이쪽 서버에서 사용자가 요렇게 치니까 야, 이 똑같은 건 없어. 근데 요런 게 있어 라고 하고 브라우저로 308 응답 코드를 보냅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이 응답 코드를 보고 응답 코드를 보고 요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브라우저가 자기가 끝에 얘를 붙여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왔군 하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좀 까다롭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요렇게 치더라도 슬래시 없이 치더라도 웹 브라우저가 무조건 끝에 슬래시를 닫아 가지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브라우저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기태는 이렇게 슬래시가 끝에 없는 거, 그죠? JMD는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기태는 아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앞에 어땠습니까? 슬래시 없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 이런 URL 없어 라고 not found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JMD는 여기 보니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JMD가 있게끔 해주니까 hello JMD가 돌아갔습니다. 그죠? hello JMD를 리턴하게 돼서 제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바로 요런 예인데 한번 우리가 한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다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3 vi 6-3.py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i 6-3을 한번 긁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긁어 올게요. Ctrl C 하고 좀 내려가 있을래? 하고 I 하고 오른쪽 마우스 Escape WQ 이렇게 했습니다. 자, Python 하고 6-3.py를 작동시켰어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번에 한번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없는 거를 뭘 실행을 해야 되죠? 기태 KITAE 하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잘 작동을 해요. URL이 있으니까. 근데 끝에 얘를 붙이게 되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JMD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잘 작동을 해요. JMD가 있으니까. 근데 JMD는 없는 걸 한번 쳐봤어요. 치니까 이게 308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JMD가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파이썬 이 프로그램은 플라스크는 나 요런 URL을 처음에 받았어. 그래서 내가 308이라고 응답 코드를 보냈어. 응답 코드를 보냈더니 브라우저가 다시 요렇게 다시 보내왔어. 그래서 난 OK를 해주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요렇게 한번 쳤을 때 요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치면 308이 안 오죠. 안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브라우저는 요렇게 아까 요거 빼고 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붙어 있는 게 있어. 붙어 있는 걸 보내라고 내가 아까 308로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요렇게 치면 걔는 요런 식으로 바로 붙여서 자동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쳐볼까요? 자기가 자동으로 보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308이라는 것이 뭐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정적 콘텐츠를 다루는데 어떤 게 정적 콘텐츠인지 말했죠. 변환이 안 되는 파일 형태로 있는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 같은 거 다 정적 콘텐츠입니다. 이미. 근데 플라스크는 정적 콘텐츠를 따로 저장해두는 디렉토리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디렉터가 스태틱이라는 디렉토리입니다. 개발자는 정적 콘텐츠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찾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동적 콘텐츠를 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정적 콘텐츠의 라우팅 테이블은 플라스크는 자동으로 요런 이름으로 요런 스태틱 밑에 뭐가 왔을 때는 스태틱이라는 함수를 부르도록 항목을 저장해 놓고 있고 이 스태틱 함수도 이미 자기가 다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스태틱 함수가 작동을 해서 해당하는 스태틱 디렉토리 밑에서 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쵸. 이 스태틱 함수는 요청받은 파일, 요 파일을 찾아서 그대로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해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적 콘텐츠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이런 URL, 여기 보니까 지금 아무 URL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 URL도 없는데 이렇게 static 밑에 image.jpg 했더니 app.run이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 참조하지도 않고 그냥 static 디렉토리에서 image.jpg을 바로 전송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크 프로그램 만들지만 정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안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컨트롤 C 해가지고, 자, 정적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mkdir static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이미지는 제가 하나 좀 준비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카피 어디 ch06에 제가 잠깐 ch06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마이너스 100인가요? 한번 볼게요. ls 해가지고 cd 밑에 내려가면 여기 보면 제가 ch100이라는 게 있죠. ch100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 지금 ch05 디렉토리 가볼까요? ch05 여기 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죠. 이미지 디렉토리 가볼까요? 여기 jpeg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미지 5-4.jpg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지 디렉토리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미지.jpg 있죠. 얘를 제가 보내겠습니다. cp jpg를 어디로요? 여기에 ch06 디렉토리의 스태틱 디렉토리로 카피하겠다 이런 뜻이죠. 카피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갈게요. cd 땡땡을 하고 cd 다시 땡땡으로 가서 cd ch06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cd 스태틱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미지.jpg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jpg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뭘 돌렸습니까? 얘를 돌렸죠. 6-3 6-3은 뭐였느냐 하니까 6-3은 뭐였죠? 잠깐만요. 6-3이 얘를 띄워놓고 또 6-3 얘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6-3 돌린 거잖아요. JMD 잘 붙입니다. 잘 작동을 하죠. 여기 기타도 잘 작동을 합니다. 이 URL에 대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럼 라우팅 테이블이 전혀 없는 static 밑에 어떻게 해요? image.jpg 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하면 아까 run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스태틱 밑에 image.jpg 나 그건 URL 없는데? 아니에요. 자동으로 URL이 아까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그래서 그 만들어진 스태틱이라는 함수가 image.jpg을 찾아가 보낸다고 했습니다. 날라왔네요.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URL을 주면 바로 스태틱 밑에 뭐라고 쳐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여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태틱 함수가 요청받은 image.jpg를 이것을 브라우저로 바로 전송해 버린다.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해 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아무 곳이나 그렇게 실험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적 콘텐츠 이미지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URL에 대해서 잘 알았죠. 라우팅 테이블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해보고 싶으냐면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URL을 쳤을 때 여기에 친 요 값을, 사용자가 친 요 값을 내가 전달받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가 친 요 값을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꺽쇠로 꺾어주면, 여기 꺽쇠잖아요. 꺽쇠 두 개. 이렇게 꺽쇠로 꺾어주고 여기에 name이라고 적어주면
요 값을 요렇게 받아가지고 요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요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인데요.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이 name이라고 꼭 붙이지 않고 그냥 뭐 n 이렇게 붙여도 돼요. I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을 라우팅, 그러니까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입력된 그 URL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헬로 함수를 부를 때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URL을 치면 바로 name이란 이 변수에는 JMD가 오고 이렇게 hello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입력한 내용을 전달을 받고 싶은 거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자, 전달을 받고 싶은데 요럴 때 우리가 얘를 선언하는데 얘를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슬라이드에 변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에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함수를 2개를 쓰지 않고 1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URL 뭐라고 쳤는데 여기에 침기 값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이 네임을 받아서 여기에 전달하고 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 브래킷이라고 그랬죠. 이거 변수 선언하는 거다. 이걸 받아가 네임을 받아서 그 네임이 기태였으면 헬로 기태로, 그 이름이 JM이면 헬로 JM로, 만약에 그도 저도 아니면 빈 내용을 이렇게 리턴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기태가 넘어오면 헬로 기태로, JM리가 넘으면 뭐로, 이렇게 하는 함수를 2개 만드는 것을 더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6-5를 한번 실행을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6-5 컨트롤 C를 죽이고 이제 vi 6-5.p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아까 우리가 6-5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처음 스스로 만들어 보면 참 좋은데 이렇게 긁지 말고, 여러분들은 긁지 말고 만들으세요. 자, 여기 가서 I를 치고 마우스 오른쪽 눌렀습니다. Escape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Python 6-5.py 돌려봤습니다. 돌리니까 기다리고 있죠. 그럼 다시 여기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키울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나?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URL을 뭐라고요? KITAE 라고 치니까 헬로 기태, 여기에 또 이라고 치니까 헬로 JM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 쳤다. 모르는 사람을 쳤다. 모르는 사람 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도 저도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오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렇게 다 왔다. 왜냐면 아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죠. 제가 컨트롤 C 죽이고 VI로 들어가서 볼게요. 룩도 VI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짰습니다. 기태도 JM리도 아니면 그냥 빈 내용을 리턴했다. 제가 이 빈 내용을 리턴하지 않고 한번 코드를 좀 고쳐볼까요? 한번 고쳐봅시다. 여기다가 빈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고칠까요? 그냥 바로 name, 여기다가 name 플러스 이렇게 name 플러스, 그러면 여기다가 i하고 님이 새롭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님이 새롭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렇게 찍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escape 치고 제가 더블 키고 저장하고 나왔어요. 다시 파이썬 프로그램 돌려.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예, 여기서 제가 아까는 KITA 했으니까 기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 뭘까요?
정인환. 정인환은 분이 요청 왔다. 정인환 님이 새롭게 접근하였습니다. 나오죠. 그죠? 또 옥지윤. 옥지윤 님이 새롭게 접근하였습니다. 또 나오죠. 그 다음 만약에 옥지윤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308이죠. 308. 요런 거는 없는데 야 슬래시 붙여줘도 돼 하고 하니까 옥지윤님이 새롭게 접근하였습니다. 자, 이름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이름을 원하시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자, 황수연이다. 이렇게 했다. 황수연님이 새로 접근하였습니다. 지금 또 한지훈이다. 이렇게 한지훈도 또 했습니다. 또 누가 해볼까요? 자, 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시 잠깐 보면은요. 또 자기 이름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하여린. 잘 안 되네. 하여린도 접근하고요. 윤담비 학생이 또 자기도 좀 이름을 넣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윤담비. 또 그랬더니 또 B자로 끝나는 또 다른 김은비. 이 학생이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끝이 없는데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또 제가 원하시는 이름이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문자로 주시거나 카톡으로 주면 제가 또 여러분 이름을 또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를 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용이냐 하면, 이제 만약 은행 구자를, 은행 구자의 예금 출금 조회가 가능한 웹서버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디파짓 2만 하면, 현재 입금 2만원, 잔액이 2만원입니다. 다시 또 디파짓 53,700원 했더니까 이만큼 했는데 잔액이 얼마입니다. 계속 이 플라스크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저금한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있죠. withdraw 13,000원. 13,000원 출금합니다. 그랬더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inquiry는 잔액이 얼마입니다.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URL, 디파짓도 만들어놔야 되고 withdraw를 만들어야 되고 inquiry도 만들어놔야 될 겁니다. 근데 얘네는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요 두 개는 뒤에 엑소가 따라오죠. 이렇게. 하지만 얘는 inquiry는 뒤에 엑소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런 URL의 한 형태가 있고 요런 URL의 형태가 있다. 요런 걸 기억하고 우리가 요런 거를 작동하게 만드는 한번 프로그램을 짠다. 요렇게 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밸런스라는 글로벌 변수를 만듭니다. 이거는 잔액이 현재 0이고요. 라우팅 테이블을 요렇게 한 개 만들어 둡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변수죠. 꺽쇠 변수. 어떤 변수? 사용자가 디파짓, withdraw 하는 변수. 뒤에 만약에 돈이 날라오는 돈, 뭐 23,000. 이것도 만이라는 변수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수형 변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주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 OP가 디파짓이면 밸런스에 더하고 withdraw면은 찾겠다고 하니까 밸런스에 빼고 여러분이 이 코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inquiry를 부르게 되는 라우트는 뒤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날라오면 되는 것이죠. 그럼 현재 밸런스를 이렇게 리턴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뭐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컨트롤 C.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vi 6-6.py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6-6을 한번 긁어 오겠습니다. 쫙 긁었습니다. 컨트롤 C 긁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I하고 마우스 오른쪽 코드가 날라왔어요. 자, 해서 python 6-6.py 하고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잠깐 내려가 있으렴.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디파짓, inquiry 해볼까? inquiry inquiry Q-U-I-R-Y inquiry 하니까 잔액이 0이죠. 처음에 빵이면 빵운이잖아요. 은행에 가면 구자만들면 빵운이죠. 그래서 디파짓
저금합니다. 디파짓. 저 이번에 돈이 좀 많아가지고요. 20만 원만 저금할게요. 20만 원 입금 이렇게 했습니다. 또 디파짓 합니다. 이번에 저 알바 비용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얼마 안 되지 않아요. 5만 원이라도 제가 저금할게요. 잔액 2만 5천 원. 아니 제가 이번에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미안합니다. 돈 좀 쓰고 나니까 3천 원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에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번에 디파짓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withdraw. withdraw. 제가 3천 원이 아니고 제가 5만 원을 5천 원을 찾겠습니다. 출금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더 많이 찾을 거예요. 잔액이 24만 8천 원인데 저 지금 지금 30만 원을 찾고 싶어요. 있습니까? 안 되죠. 그만큼 안 돼. 잔액은 0이야. 자,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템플릿 파일에 템플릿을 이용한 동적 파일의 동적 변경, 그러니까 동적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동적 콘텐츠, 동적 파일의 변경은 꽤나 까다로운데 여기서 마치고 그건 또 새로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다음 또 녹화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